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9월 1주차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을 넘었고요. 코스닥은 1,053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8월 중순 시장이 급락할 때만 해도 투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었던 시기였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8월 달 급락할 당시에 시장이 급락을 할 때마다 대응 전략은 항상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9월 초순 그리고 길어지면 9월 중순까지는 관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좀 드리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게 될 경우에 결론은 난다는 거죠. 이게 단기 급락이라면 시장은 분명히 반등을 할 것이고, 만약에라도 단기 반등을 못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하락이 마감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튼 시장의 어떤 바닥권, 그러니까 투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 시점에 마무리되는 시점들이 어디일까? 이걸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망하자 의견을 드렸고, 다행히도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단기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2주차 다음 주에는 시장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카페 매뉴얼 하단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저희가 매 주차별로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9월 2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일정은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 개시입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비가 시장에서는 좀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또는 뭐 소비 물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바꾸지 못했던 것들을 좀 이런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꾸거나 소비가 좀 이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이 지급이 된 이후에 시장은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전체적인 어떤 정부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바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현대중공업 공모 청약입니다. 2021년 들어서 공모주 청약이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과거 제 경험으로 볼 때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도 증시가 약간 호황을 좀 이루면서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2019년, 20년, 21년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인기를 좀 끌고 있고 최근에 공모주들이 비교적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을 좀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현대중공업이 대형 IPO가 되겠죠. 대형주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역시나 시장에서 많은 관심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뭐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향후 상장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시장을 보실 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수소차와 관련된 이벤트가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수소 관련된 이벤트를 그냥 묶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먼저 많이 올라와서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수소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따른 주가를 뭐 주식을 매수해서 사고 팔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벤트들을 잘 읽어 나가시면서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산업이 향후에 미래 전망을 볼 때 유망한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벤트들을 적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현대차 그룹이 다음 주 9월 7일 정도, 지금 일정상 볼 때는 독일에서 열리게 되는 모터쇼에서 수소와 관련된 미래 비전을 좀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소와 관련된 산업을 현대차가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수소 사업 전략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현대차가 발표하는 내용 잘 보시고, 제가 유튜브 링크도 올려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소 관련 발표 공식적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셔서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이벤트는 비슷한 날짜입니다. 9월 8일.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주축이 되어서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를 비롯해서 SK, 롯데, 포스코, 한화, 소위 말하는 대형 그룹사들이 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수소 기업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 산업을 만들고 수소 밸류 체인, 서프라이 체인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비롯한 그 아랫단에 있는 중형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또 어떻게 연관성이 이어질지,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각각에 펼쳐 나갈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9월 8일에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가 개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1회 개최할 때 저는 직접적으로 갔었고요. 올해도 이 행사에 제가 직접 다녀올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소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오랜도록 나름대로 연구도 좀 해왔고 공부도 해왔는데요. 시장을 좀 조사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이런 전시회를 많이 가시라고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각 기업들의 시제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시제품들, 각 개별 기업들의 제품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한 번씩 관심 있으시다면 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9월 8일 카카오 게임즈가 월드 플리프라고 하는 신작 게임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게임주들이 각 개별 게임마다 신작 출시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담이긴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게임을 내놓았는데 시장에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또 뭐 다른 게임사들은 뭐 중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뭐 그런 현상도 나오긴 하는데, 최근 들어 이 게임주들의 주가 변동에 역시나 뭐 기본적 메커니즘이 되겠죠. 신작 게임 출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주가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신작 게임 출시와 함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9월 10일 한국거래소에서 K-뉴질지수 5종에 대해서 정기 변경을 시행을 합니다. 보통 BBIG라고 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섹터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입되는 기업들이 있고 제외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편입되는 기업과 제외되는 기업이 있다면 체크를 한 번씩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편입되는 기업들은 수급적으로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 혹시라도 여기서 제외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제외되는 기업들이 무언가 안 좋아서 빠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BBIG 여기에 포함되었던 기업들은 일단은 대부분은 좋은 기업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종목을 좀 고르실 때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기업들은 다 좋은 기업인데 다만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의 일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등락이 생길 수는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8월 말에도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일부 있었는데 상반기 그 다음에 뭐 최근까지도 해서 국내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이든 SK바이오사이언스든
이들 기업들이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편입돼야 될 이슈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비중이 있었던 같은 섹터든 또는 시가총액이든 비중이 일부 있던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시장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때도 제가 아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정기 변경 이슈에 따른 수급 변동이 항상 시장을 볼 때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최근 핫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중국에 정식 출시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사전 예약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슈팅은 분명히 나온 거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기업들은 일단 세경 하이테크,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들 기업은 제가 볼 때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시면 결국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소위 말하는 성장주고 향후 주도 섹터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럴 때 접근을 좀 하셨다가 이렇게 시장 이슈가 나오면 그 수익을 즐기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겠는데 저도 뭐 방송에서 세경 하이테크를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추천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들 기업이 목표 주가 도달도 했는데 목표 주가를 제가 상향 조정했어요. 그 이유들은 시장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계속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발굴을 해내신다면 여러분들도 종목을 선정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본인들 스스로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낼 수 있으니까 이러한 폴더블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에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수소 관련된 섹터에 상당히 이벤트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향후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은 계속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하시기보다는 해당 산업 이슈가 주가에 또는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폭넓게 더 큰 그림에서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